한방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페에노르트 대 AT 마드리드 시작하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조 2위지만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조 1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 4라운드에서 선전했음에도 라치오 원정에서 패했기에 3위로 떨어진 상태다. 그래도 챔스 징계를 마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리그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나서고 있고 마듀로와 제루키의 막강한 중원이 있다. 히메네스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감을 조율했다. 아틀레티코는 2승 2무를 기록하며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리그에서도 지로나, 레알과 함께 우승 경쟁을 하는 등 이번 시즌 성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마요르카를 제압했는데 그리즈만이 결승골을 넣었다. 부상자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데파이를 비롯해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은 모두 돌아왔다. 접전을 본다. 페에노르트는 지난 시즌까지의 아약스가 그랬던 것처럼 에레디비지의 팀으로서 챔스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이 경기는 홈이라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비첼과 아스필리쿠에타, 사비치, 백스리 외에도 바리오스와 드폴이 중원을 지켜낼 아틀레티코의 골문을 여는데 고전하며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PSG 대 뉴캐슬 시작하겠습니다. 파리는 도르트문트에 내준 1위 자리를 이번에 되찾으려 한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는 리그 선두 경쟁 중인 모나코를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강인이 휴식한 경기였는데 하무스의 선제골 이후 음바페와 덤벨레, 콜로 무아니 등이 모두 골맛을 봤다. 부상자 없이 최근 경기에 나서기에 로테이션도 원활한데 솔레어와 바르콜라, 페레이라 등이 주전의 휴식 시간을 잘 보장하고 있다. 뉴캐슬은 챔스에서 초반 승점 관리를 잘했지만 연패를 당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주전 스트라이커의 부상, 이탈과 볼란치의 징계아웃 등 악재도 있었다. 그러나 A매치 데이 이후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서 상승세였던 첼시를 완파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삭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조엘링턴과 고든 등 공격수들의 골이 있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뉴캐슬도 최하위기의 파리 상대로 소극적인 운영을 할 상황은 아니다.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턴 등의 라인을 올리며 골을 노려야 하는데 우가르테와 루이스가 나설 파리의 중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음바페와 덤벨레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시작하겠습니다. 밀란은 지난 주말 고전 끝에 피오렌티나를 잡고 리그 3위를 유지했다. 올리비에 지루가 징계로 결장한 경기였기에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테오 에르난데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잘해주는 토모리와 티아우, 칼라브리아 등 중앙 수비가 잘해줬고 포베가가 주전 볼란치로 나서며 중원도 탄탄해졌다. 도르트문트는 죽음의 조에서 1위로 치고 올라왔다. 고전이 예상됐던 뉴캐슬 상대로 확실하게 성적을 내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최하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기에 남은 일정에 따라 탈락도 가능하다. 지난 주말 글라드바흐 상대로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준 필크루그와 바이노기트스, 말랭과 사비처 등이 원정에서 다시 골을 노릴 것이다. 대표팀을 다녀온 주축 선수들도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밀란은 크루니치와 레인더스, 로프터스치크가 중원에 나서던 것보다 포베가가 들어온 라인업의 경기력이 월등하다. 그러나 웨즈칸과 엠레 찬 등 수비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이 나설 원정팀 중원을 쉽게 넘기 어렵다. 무승부를 불사하고 템백을 가동할 것이 유력한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맨시티 대 라이프치 시작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팀이다. 조별 예선 4경기를 모두 승리했는데 디펜딩 챔프로서 좋은 출발을 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2위인 리버풀과 비겼는데 홀란드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데브라이너의 이탈에도 제레미 도크와 베르나르드 실바가 이선을 책임지고 있고 로드리의 중원 활동량도 대단하다. 라이프치히 역시 맨시티에 이어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맨시티에 패하긴 했지만 남은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위를 멀찍이 떨어뜨렸다. 때문에 최강 맨시티 상대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다. 지난 주말 풀타임을 소화한 오펜다와 시몬스, 슐라거 등이 빠질 수 있고 세이발트와 세스코, 캄플 등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벤치 스쿼드가 얇아진 상태기에 맨시티 역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 나서는 경기기에 허투루 임하지 않을 것이다. 로드리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고 홀란드와 알바레스가 해결할 맨시티가 승리하고 5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바르셀로나 대 포르투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샤는 직전 경기에서 샤크타르에 패하며 포르투와 같은 승점을 기록 중이다. 원정에서 나선 경기였는데 경기를 주도했지만 상대의 템백에 무너졌다. 그리고 휴식기 이후 나선 첫 경기에서는 나유에 승리하지 못했다. 후반 막판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긴 했지만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의 기회가 골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홈에서 나서는 경기고 가비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기에 조 1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다. 포르투는 승점과 골득실에서 바르샤와 같지만 승자승에서 밀려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래도 챔스의 단골 손님답게 샤크타르의 승점 3점 앞서며 16강을 향해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지난 주말 리그컵 경기에서는 타레미와 페페를 쉬게 하고 곤살레스와 보르지스 등을 교체로 투입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상대팀을 대파하기도 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알람과 에우스타키오를 비롯해 포르투는 중원 압박에 능하고 점유율 경합을 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다. 그러나 균도안과 페드리가 나설 바르샤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긴 어렵다. 야말과 하피냐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휘저을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